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예, 오늘 으라차차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저녁 9시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예, 금요일 9시에 불타는 금요일인데, 누가 들으실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금요일 9시니까 더 좋다. 목요일날 술 먹고 금요일날은 차분하게 듣겠다. 이런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예, 얼마나 들으신지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희대사학 비리자인데요. 그리고 수원대 교수협의 교수님들과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소도 안 되고 제대로 수사도 안 받고 있어서 특히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TV조선 방상훈 사장 등 조선일보에 이런 분들하고 절친이고 사돈이고 또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심층적으로 다뤄볼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9시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감기 기운도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보기 하니까 목소리가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 전하고, 우리 으라차차 청취자들, 그래도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목소리마저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게 제 도리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조금 괜찮죠? 예.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우리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시고 이인수 총장으로부터 쫓겨나셔서 2년 가까이 정말 힘들게 투쟁하고 계시는 배재음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해직교수 배재음입니다. 교수협의 대표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 1월달 해고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전 2003년 12월에 두 분 교수님이 해고가 되고 예, 재임명 거부됐고 2004년 1월 달에 4명 교수님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면 처분 쫓아내고 그래서 총 6분의 교수님들이 그렇습니다. 단지 수원대학교가 너무 비리 의혹이 많고 학생들한테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교수들 비정규 교수들 남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쫓겨나시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교수님께서 사실은 우리 배재음 교수님 저 개인적으로도 청취자 여러분 제가 매우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재음 교수님하고 이상훈 교수님은 이제 수원대 원로 교수님들이신데 만약에 그 한 잠시만 모른 척 했으면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셨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한다니까 정말 우리 사람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다 할 때 한 말씀 하실 때 있잖아요. 그 한 말씀 한 행동 몇 개 했다고 결국은 쫓겨나셔서 지금 2년 가까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해고뿐만 아니라 이인수로부터 고소도 당하셨죠? 예, 명예훼손으로 형사, 민사 다 민사소송으로 또 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자신의 비리를 제보하거나 이렇게 알린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사실상 목숨을 끊는 중인 건 아니지만 목숨 끊는 거 못지않은 민형사상 그다음에 그 명예상 뭐 수도 없이 많은 이렇게 고통을 준 거네요. 예, 현재 그 수원대 해직교수 15명 6명인데 지금 소송이 행정, 민사, 형사에서 거의 15건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배재영 교수님은 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정치권에서도 비호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그 부분은 주로 참여연대하고 진행자인 제 앉은 걸 제가 주로 제기하고 선생님들께서는 양심상 김무성 대표의 따님이 수원대 들어오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건 사실이라고 확인 정도만 해준 건데 그것까지도 지금 김무성 대표가 해필이면 정말 쫓겨나서 고생하고 계시는 배재음 교수님하고 저만 고소했으면 제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배재음 교수님까지 고소를 했단 말이죠. 김무성 대표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교수님 그냥 웃으십시오. 예,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배재음 교수님으로에게 김무성 대표가 이 레미제라블한 우리 배재음 교수님을 고소해서 결국 검찰로부터 지금 3차 소환장까지 날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2차 소환장이 날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아끼셔야 됩니다. 자, 교수님 다시 그때로 돌아가세요. 2013년 12월 1월 해직되던 때 어떻습니까? 학교 상황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정년퇴임 앞두고 정말 그냥
도저히 아니겠다 싶어서 한 말씀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사실 시작은 우리 2013년 봄에 우리 수원대 학생들의 실험 실습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예. 학생들의 소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 봄에. 예, 봄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3년 이후에 이제 새로 계약직 교수님을 뽑을 때 연봉제로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년 연봉 계약을 하고 업적 평가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대우가 거의 연구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 됐어도 연봉이 4천만 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연구 교육 경력 10년씩 되신 분들을 그것도 정규 교원이 아니라 비정규 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전임 계약직 전임 교수로 뽑았는데도 그냥 어떤 분은 심지어 3천만 원 정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계약직 교수님들이 한 여러 명이 도저히 이 계약 교원 임용 약정서라는 걸 이제 쓰게 돼 있어 매년. 그래서 도저히 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학교랑 굉장히 실갱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선배 교수로서 후배 교수들의 어려운 사정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환경,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우리 선배 교수로서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협의회가 있는데 수원대학교는 그때 처음으로 교수협의회를 조직해서 좀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돼서 학교랑 이제 대립 관계가 됐었죠. 이 수원대가 사실 이인수 총장의 왕국이잖아요. 이인수 왕국이다 보니까 교수협의회도 못 만들고 모두들 숨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한 거네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비싼 등록금 내는데 정말 형편없는 교육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10년 대학 의리 가서 박사까지 따고 유학까지 갔다 오느라 정말 고생도 하고 돈도 많이 들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랬고 10년 이상의 교수 경력, 연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인데도 연봉 3, 4천도 안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정말 열악한 처우로 또 그런 매년 재계약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너무한다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돌아온 게 해고, 파면, 일단 파면 처분, 부당해고, 그 다음에 형사고소, 그 다음에 민사소송, 3중, 4중에 그 다음에 연구실 폐쇄까지. 맞습니다. 이게 4가지 고통을 동시에 준 거네요, 이인수 총장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상은 교수님이랑 저랑은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에 이제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원 지위 보존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년이 이상훈 교수님 8월 달에 이제 정년이고 저는 이제 내년 2월 달 정년이. 그러니까 빨리 이제 복직하고 싶어서 가처분 신청해서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하고 승소를 했더니 또 저쪽에서는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일반은 이제 3심 제의지만은 가처분 신청은 다시 한번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처분 이의 신청해서 얼마 전에 그것도 온 판결대로 인가가 결정이 됐어요. 교원직을 회복하라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또 저쪽에서는 승복하지 않고 또 항고 결정을 내렸어요. 항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결정에 의해서 이상훈 교수랑 저는 이제 연구실을 출입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실 폐쇄까지 하고 맞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아직 대법원 확정도 안 났는데 연구실 폐쇄하고 쫓아내고 괴롭히다가 연구실 문을 열어달라는 소송은 이기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부당해고라는 걸 먼저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또 이인수 측에서 항소해서 항소심 가 있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으로 이인수 총장이 고발한 부분도 무혐의 되고 형사 소송 이제 형사를 걸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이제 교협 카페나 또는 대외적으로 총장이나 또 가족들에 대해서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우리 교협 대표해서 이제 5명이 이제
고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고등검찰청에서도 이제 무혐의 증거 없음 처분받고 또 그 학교 재단 측에서는 그걸 또 재정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정 신청도 우리가 그것도 기각당했어요. 다 기각되고. 그럼 뭐 재항고를 하게 할 수 있나요? 재정 신청 기각되면? 그건 잘 재정 신청하면 그걸 끝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을 형사고 그 무고 아닌가요? 이 총재 사실상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사로 이제 또 명예훼손으로 10억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무고로 지금 이제 그 생각할 반소를 이제 지금 제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부당해고된 건 1심에 승소했고 연구실 폐쇄한 것도 일단은 가처분으로 문을 열어달라 해서 이제 몇 분은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현재 근데 10억을 또 배상해라. 이인수 총장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끝까지 괴롭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학교 앞에서 1인시 하고 있으면 또 무슨 일부 그런 이인수 총장 측 교직원들 와서 그렇게 괴롭힌다면서요. 시비를 걸고요. 예, 그렇게 시비를 걸고 그래갖고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형사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느 교수님이 이제 시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방해하면서 뭐 부닥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 그래갖고서 저쪽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유발해가지고 마치 쌍방폭행인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또 한 교수님이 그걸로 또 두 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말 순환이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인 총장의 이런 모든 문제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건데 다 그런 어떻게 하늘로 손바닥 가릴 수가 없는 것처럼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인 총장의 비리를 교수님께서 충분히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잘 우리 청취자들이 다시 한번 아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너무 황당하다라고는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수원대학교는 적립금이 2013년 기준으로 해서 4,500억을 쌓아놨어요. 4,500억. 전국에서 무슨 4위 규모인가로 많죠. 3, 4위 규모죠. 이제 전국 전체 규모는 이제 전국 4위지만은 학생 수 규모는 우리 수원대학교는 사실 중규모 이렇게 이제 좀 적은 대학에 뭐 2,000명 입학 정원에 지금 한 2,600명이 됐었는데 이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되는 바람에 이제 2,200명 거의 420명이 또 이렇게 정원 감축을 해서 그러니까 작은 대학이에요. 근데도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는 전국 1위예요. 그런 정도로 재단에서는 전입금이 이제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생들 교육에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히 사용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또 그것을 이제 적립해서 지금 이제 4,500억이라는 이제 거액을 이제 지금 지금 2월 적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교수 협의회를 이제 조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부자 제보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 자료도 2011년도에 이제 반값 등록금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수원대학교가 적립금이 많으니까. 그렇죠. 2011년에 반값 등록금 투쟁의 성과로 감사원이 사립대학들을 전격 감사해서 그러니까 전국 12대학교 그때 비리가 확인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한 10여 건이 이제 사실 밝혀졌었는데 그것도 그냥 내부 저희 구성원은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고 감사원이 감사해서 겨우 알려진 거네요. 그것도 우리가 교수협의회 조직하니까 그것이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감사원 감사 자료가 이제 저희 교수협의회에 한 10여 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학교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이인수 총장 아들이 장남이 수원대학교 재직도 하지 않았는데 재학도 하지 않았는데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해서 미국 대학 편입학으로 이렇게 했다.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리가 하나씩 나오는데 일단은 극악한 비리 중에 하나가 아들이 수원대 들어온 적도 없는데 심지어 수원대를 졸업했다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미국의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병역특례까지 받고 이건
이것은 이미 교육부에서 그래서 고발까지 한 내용이죠. 교육부에서 이제 그 수사,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배재영 교수님하고 앉은 거는 팩트만 이인수 총장이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없는 비리를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결과로 확인된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들의 졸업증서를 위조하고 미국 대학에 편입시켰다. 그래서 그걸로 무슨 한국의 군 복무도 일반 사병이 아니라 병역 특례를 했었잖아요. 첫 번째거든. 그다음에 이것도 확인된 건데 이건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는 하지만은 그 아버지인 이인수 총장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확인이 됐죠. 경희대학교에서 확인해 줬죠, 이 부분도. 예, 맞습니다. 예. 예. 경희대학교의 이제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저희 이제 그 교육 회원 중 한 분이 이게 사실 그 표절이냐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이제 표절은 맞지만은 너무 그 당시 관례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박사학위는 취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 결과를 저희가 여러분 두 번째 비리 수도권의 중견대학의 총장이라는 자가 대놓고 표절해서 표절한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사과라도 하고 사퇴라도 해야죠. 대학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근데 경희대마저도 표절은 맞는데 박사학위 취소를 안 했는데 설령 경희대가 그랬다 하더라도 사과하고 사퇴해야 될 일인 거죠. 대학 총장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확인됐고 저는 경희대학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시 들더라고요. 그걸 취소를 안 하고. 그걸 간단히 끝내는 게 저도 굉장히 실망. 우리 국민TV에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이인수 총장 박사학위를 준 경희대 담당 교수의 친동생이 수원대 교수로 있다. 그것까지는 확인이 됐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수원과학대에 있다는 얘기. 그것까지는 확인됐어요. 재직 중이니까 뭐 뇌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실관계는 그런 거는 이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확인됐고 그다음에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TV조선은 50억 무단으로 불법으로 투자한 게 걸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쭉 설명해 주십시오, 교수님. 사실 그 수원대 입점해 있는 업체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 이런데 이제 이런 데서 수원대학교 시설을 사용해서 내는 그 발전기금, 업체들이 발전기금 내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교비로 학교 규정이 교비로 이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2011년도에 이제 그 신한은행으로부터 50억을 이제 그 발전기금 재단 회기로 받아서 바로 TV조선에 투자를 해갖고서 사실 그 교비 손실을 이제 상당히 끼친 사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원대 안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뭐 수원대 각종 등록금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예치하고 있고 그래서 50억을 가면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교비회계로 넣어야 될 돈인데 그것을 교비에 입금도 안 하고 TV조선을 바로 투자한 거잖아요. 재단 회계를 입금과 그러니까 재단에 동시에 바로 잠시 갔다가 이건 뭐 법률 문외한들이 봐도 바로 횡령인데요. 횡령이고 배임인데요. 그렇죠? 글쎄.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바로 원상 조치하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아무 이게 조치도 없다가 저희가 2013년도 교수협회 조직해서 이런 문제를 알고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서 뭐 이것을 또 그 교비 회계로 이렇게 투자한 주식을 이제 교비 회계로 뭐 이렇게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또 상당히 손실이 돼 있는 상태여서 그것도 다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50억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뭐 3분의 2 정도, 2분의 1, 3분의 정도 날라갔다는 건 당시 언론 보도로도 다 나오거든요. 정편에 투자한 투자자들 돈 날렸다. 그러니까 횡령에다가 투자금 그다음에 심지어는 손실까지 이건 뭐 예를 들면 기업이라면 바로 형사고발 당하고 잘릴 사유죠. 교비 손실. 사실 쫓겨나야 될 분은 우리 교수님들이 아니라 바로 이인수 총장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교수님들 몰아내고 요거까지도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발전기금 50억을 다른 데도 아닌 TV조선에 투자해서 날렸다. 다 날린 건 아니지만. 근데 TV조선에 투자한 이유가 사돈 기업이니까. 저기 조선일보 사장인 방상훈 사장과 맞습니다. 이인수 총장이 사돈 관계인 거죠. 이인수 총장의 따님이
방상훈 사장의 아드님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벌써 냄새가 나네요. 글쎄요. 예. 우리는 근데 오늘 사실관계만 밝히겠습니다. 방상훈 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저희가 100% 팩트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투자를 했고 두 사람이 사돈관계고 그리고 어쨌든 그것은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나 감사 모두 불법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또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수님. 그리고 이제 그 수원대 인근에 이인수 총장의 이제 개인 사업체 라비돌리가 있어요. 라비돌,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예. 거기 이제 골프도 칠 수 있고 해서 그런 원래 처음에 시작은 원래 재단 소속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갑자기 이인수 총장의 개인 기업체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것도 사실인데 이제 어떤 의혹이 있는데, 그거 참 신기하네요. 갑자기 재단 소유의 사업체가 갑자기 재단 소유의 사업체라면 거기 수익이 나면 학교로 전입을 하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죠. 개인 사업체로 됐다는 것은 자기가 벌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91년도에 이제 수원대에 사실 입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임 총장 설립자 그분은 그게 이제 재단 거로서 그게 이제 잘 되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주겠다 뭐 해갖고 굉장히 희망에 부푼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이인수 총장 개인 사업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왜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지 그건 구체적인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 과정도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 좋으련만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 근데 아마 그건 너무 이제 오래되니까 검찰에서도 이제 하기가 어려운. 일단 그런데 그래가지고요 라비돌. 그런 라비돌 위해서 우선 우리 수원대학교 같은 재단 소속의 수원과학대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대형 컨벤션 센터를, 그러니까 전문 대학인데 대형 컨벤션 센터를 지어갖고서 그거를 이제 수의 계약으로 라비돌에 이제 저가로 임대를 했어요. 저가로 임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문 대학교가 대형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도 이제 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일인데 또 그것도 저가로 임대해서 사용한 일 그것도 이제 사실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제 드러난 그러니까 수원과학대 대형 컨벤션을 만들었는데 임대를 라비돌한테 해준 거죠, 라비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라비돌은 헐값에 임대를 해갖고 그걸로 자기들이 임대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전형적인 배임이라든지 횡령의 혐의하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지적을 받았죠? 이것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라비돌의 이제 공사비를 또 수원대 과학대 교비로 이제 집행한 일. 이것도 이제 라비돌 공사비 자기 개인 사업체인데 그 공사비를 수원과학대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지적받아서 이제 교육부의 수사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재밌게 하려고 물어보는 척 하는 건데 정말 처음 들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 아니, 라비돌이 원래 재단 소유였는데 개인으로 간 것도 이상하지만 100벌 양보해서 그걸 인정해줘도 그럼 개인 사업체니까 지가 지 돈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자명한데 거기 공사비를 수원과학대 교비로 지원해줬다. 이건 범죄를 떠나서 일단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육계에서 연구 퇴출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도 총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뭐 아주 이인수 왕국.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 우리 전국의 사립대학 비리를 제가 다 연구를 했지만 우리들이 수원대보다 더 독한 데가 없어요. 심지어 상지대 우리 해직 교수님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문기보다 더하다. 교수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그리고 이제 수원과학대 같은 재단 소속의 수원과학대 시설 공사비를 이제 과대 책정해서 50억 원의 교비 손실을 이제 초래한 그것도 이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제 드러나서 수원과학대 관계자들이 이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그럼 이 50억은 누가 과다 책정됐으면 분명히 누군가한테 흘러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 공사를 누가 했을까요?
그 영동건설 이렇게 이제 예. 주로 이제 수원 과학대하고 수원대학교 공사를 영동건설이 주로 했었어요. 그 회사가 인수총장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서 지금은 사실 그게 부도 처리돼 갖고서 예.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예. 이렇게 그 수원대 관계자들이 수원과학대 관계자들이 예. 수사 의뢰를 받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수원대학교랑 수원과학대에 모든 돈 나가는 것은 단돈 1,000원 나가는 것도 전부 이인수 총장 결재 없으면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 50억 원 이렇게 손실을 되게 돼 있는데 냄새가 크게 납니다. 그거는 냄새가. 사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아직도 몇 개 감사원으로부터 10몇 개, 교육부로부터 34개나 지적받아갖고 이거 하면 날 새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법인 우리 이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송 비용은 당연히 이제 재단이 그 소송 비용을 이제 지불하게 돼 있는데 네네. 교육부 감사 결과 보니까 그 법인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급을 했어요. 아, 법인에 대한 소송도? 예. 그건 법인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법인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10억 건. 과연 이 소송 비용도 어디로 사실 재단에서 지불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제대로. 이인수 관련 소송 비용 전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글쎄, 그거는 이미 이제 교육부 감사에서 2013년 이전에 이제 그 소송 비용을 재단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급한 게 이제 지적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진행되는 소송 비용도 과연 재단에서 지급했는지 그거는 좀 사실 좀 밝혀져야 할 일이고요. 또 근데 재단도 특수관계잖아요. 자, 수원대 총장은 이인수고 수원대 법인 이사장은 최소원인데 둘이 그렇습니다. 부부 아닙니까? 예, 그동안 이제 2014년 8월 달까지 이제 그 이인수 총장 부인이 되시는 최소원 씨가 이제 이사장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교협이 만들고 여러 가지 소송이 이제 진행되니까 2013년 8월에 이사장을 사퇴하고 지금 임시 이사장이 이제 아마 그 선임이 돼 갖고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등기부에는 최소원 씨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에서는 아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만둔다 해놓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것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등기부 등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건 사실 이사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또 따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교수님 또. 그래서 그 얼마 전에 2014년 일인데 그 한영신학대학교 한영훈 총장 있는 분이 법인 소송 비용을 이제 교비로 집행했는데 그 단 한 건 때문에 그 징역 1년 검찰에서 기소돼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딱 하나로 그러니까 법인의 소송 비용을 교비로 학교 회계로 지급했다는 유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명한 판례잖아요. 예를 들면 기업의 사장이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 관련된 소송인데 회사 돈을 쓰면 횡령이라 해서 그게 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와요. 비슷한 취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단 한 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징역 1년 집행 기소돼 갖고서 집행유예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 이인수 총장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년 동안 이렇게 조사하면서 기소하지 않는 게 참 이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인된 비리만 40여 건인데 지금 검찰의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랑 그리고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가 고발한 게 작년 7월 3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넘었죠. 근데 아직 기소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비리 중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비리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수원대학교가 모든 사립대학은 이사회에 회의록을 공개도 하고 교육부에 제출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날 아침에 돌아가신 이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사회에 참여해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고 사인까지 한 거로 이사회 회의록도 조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100% 팩트가 확인이 됐고요. 이것도 교육부가
징계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한 내용이었죠. 예, 교육부가 밝혔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상지대 교수님들이 김문기보다 옛날 사학비리 대명사였던 김문기보다 현재 사학비리 대명사 이인수가 더하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여기서 그래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됐는데 수사도 안 한다. 근데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6월 초에 검찰이 소환은 했는데 그 흔한 포토라인에도 안 세웠다면서 이렇게 유명한 사학비리 사건의 중요한 피의자인데. 글쎄, 예. 저희는 뭐 전혀 몰랐죠. 아예 고발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언론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렇죠. 비밀리에 소환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인수 총장이 소환받고 포토라인 쓰는 것을 검찰이 막아준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글쎄, 저희는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 제가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6월 중순경에 이제 그 담당 검사님이 그 전화가 와서 그런 사실을 이제 처음 알았죠. 하여튼 그 6월 초, 5월 달이나 6월 초 아마 그 무렵인 거 뭐예요. 그래서 그때 거의 10시간 아침 와서 뭐 10시간 조사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담당 검사가 그 학교 측에서 재단 측에서 복직시켜줄 의사가 있으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대학으로서 프로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협의 그 회원들이랑 이제 쭉 얘기해 보니까 복직 문제는 지금 교육부의 그 결정, 교원소송 심사위원회 결정, 그 다음에 그 법원의 이제 판결도 재단에서 승복을 안 하는데 그냥 구두로 복직시켜 준다. 이건 당연히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흥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럼요. 그건 내버려둬도 곧 있으면 항소심 대법원에서 승소하시 돌아가실 건데.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이인수 총장 수사만 좀 엄정히 해달라는 그런 의견서를 이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대로 수사하고 구속 엄벌해달라고 우리 교수님들이나 교육시민단체들이 촉구도 하고 호소도 하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기소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제대로 수사는 안 하면서 이렇게 양측이 화해해라. 그러니까 뭐 듣기에 따라서는 고소나 고발을 취하해달라 뭐 이런 것으로도 읽혀지네요. 네, 물론 그런 명시적 표현은 안 썼지만 제 해석입니다. 교수님 어디까지나. 네,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걸 알려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 원칙대로 좀 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대로 수사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포토라인도 안 세우고 그런 약간의 종용하는 듯한 말을 한 걸 봤을 때 제대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그 40페이지 이상 돼서 그걸 뭐 여러 번 읽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검사님한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하고 교육부 감사 보고서는 다 나와 있잖아요. 비리가. 네, 그렇습니다. 이 검사님 아들 졸업증명서를 이주했다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구속감이에요. 대학 총장이. 요즘 대학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학생들도. 그리고 얼마나 대학에서 졸업하기도 어렵습니까. 등록금 얼마나 내야 됩니까. 근데 입학한 적도 없는데 등록금도 낸 적도 없는데 졸업증명서 이주해서 미국에 대학을 갔어요. 검사님. 그것만으로도 구속감이에요. 지금은 그 외에도 30몇 가지가 더 있지만.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래서 야당 교문위원들하고 심지어는 비공개 비밀리에 소환했다라는 걸 공개하고 엄벌을 지금 촉구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수원지검이나 대검찰청이 이제 항의 방문도 가실 생각인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 일단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인수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사돈이고 또 김무성 대표의 친구이고 또 김무성 대표 딸이 수원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있으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되나 보다 이제 우리 청취자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 하나 더 수원대 관련된 아주 끔찍한 소식.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했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사례일 텐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얼마나 학교가 엉망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저희는 수원대학교와 수원대 교수님들, 교직원들, 동문들, 학생들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비리와 부조리를 공격하는 건 비판하는 겁니다. 그 수원대학교는 그 2010년도, 12년도, 3년간의 그 교육비 환원율, 그러니까 교육비 환원율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서 그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그 비율이 이제 교육
교육비 환원율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들이 100% 이상 다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등록금 1,000만 원 냈다면 네. 실제로 이제 학생한테 쓴 돈은 한 1,100만 원이다. 그럼 교육비 환원율이 110%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것은 재단 수익금도 있고 전입금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정부 지원금도 있고 학교에서 또 자체 수익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금보다 더 쓸 수밖에 없는 그게 거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상식적으로 근데 수원대는 84.5%입니다. 그 전엔 70%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2012년도 유일하게 대부분 그 2011년 이전에는 거의 75% 정도 내외 이렇게 돼 있었고 2012년도에 그 대학 평가 관련해서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겨우 84.5%. 그래봤자 84%. 그거 전국 최하예요. 그러니까 정도. 70%라고 하면 등록금 1,000만 원 수원대 학생들이 내면 700만 원 학생들한테 쓰고 300만 원은 어디에 빼돌렸거나 아니면 2월 적립금에 쌓여서 전국 최고 2월 적립금 학교가 되어 있고. 네네. 그래서 실험 실습비가 수도권의 이제 최하위. 최하위고 또 전임 교수 확보율도 이제 매우 낮아갖고서 학생들의 그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다 못한 학생들이 그 50명이 처음에는 이제 88명이 시작을 했는데 학교에 이제 압력 해유 때문에 이제 중도에 가만히 있을 이인수 총장이 아니죠. 저는 지금부터 이 사람 총장을 안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을 비리 이인수 씨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50명이 끝까지 해서 결국 이제 그 금년 4월달에 2010년 4월달에 학생들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오죽하면 법원에서도 등록금을 환불해달라고 판결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재판부 얘기가 수원대 교육시설 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현저하여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재단과 이인수 총장 부부는 정신적인 위자료로 재학 연한에 따라서 30만 원 내지 90만 원을 지불하라. 이런 판결을. 그러니까 1년 다녔던 학생은 30만 원, 3년 다닌 학생은 90만 원이라고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이죠. 참여연대랑 또 뭐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등록금 함부로 쓰면 이렇게 앞으로 소송당한다.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에 울리는 경종이 크고 그에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조리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했었죠. 요거에 대해서 좀 부연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사실 이인수 총장이 이제 학교 운영을 굉장히 부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인수 총장이 이제 2009년도 4월 달에 이제 총장을 취임해서 지금 현재 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취임할 때 그 취임사에서 자기는 그 2020년도에 전국 명문대학 10위, 대학 명문대 10위, 특성화 분야는 10위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2014년도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에서 전국 대학 중에서 하위 15%로 이렇게 잠정 선정이 되었어요. 2014년도에? 작년도에.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맨날 비리 저지르고 부조리 저지르고 이상한 짓 하니까. 적립금 쌓아놓고.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416명 정원을 감축 조건으로 해서 그 대학 재정 지원 제한대 잠정 유예를 받았어요. 작년도에. 그리고 또 2015년도에 이제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1단계 평가에서 전국 대학 중에 하위 30여 개 대학에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럼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죠. 이게 이제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정 지원을 제한한 대학은 최종적으로 발표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후보군에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건 저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단계 평가에 이제 하위 그 30여 개 대학에 선정이 돼서 현재 이제 2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로는 거의 하위 D급이나 이제 E급, D급 정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수원대 학생, 학부모, 교수, 동문들 정말 미쳐버릴 일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도 저도 이제 91학번인데요, 교수님. 이제 교수님 수원대 갈 때 저는 이제 또 다른 학교 1학년으로 갔는데 수원대 하면 이미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중북 수도권에 또 수원이 이제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에 꽤 괜찮은 대학
2인 수도권에 있는. 네네.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무튼 이인수가 총장한 때부터 완전히 급 강하고 있는 거네요. 평가라든지 무슨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예, 그 수원대학교는 이제 그 이종욱 총장 예. 설립자가 이제 1982년도에 설립해서 이인수 총장의 아버지죠. 예. 예. 그러니까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냥 굉장히 그 사실 좋은 인재 예. 교수님들 뽑고 해서 그 등록금 받아서 전부 거의 100% 이상 예. 그 투자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설립자가 98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예. 그후서부터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하신 사람이 이인수 씨예요. 예. 그때 이사장, 학원장, 총장. 그래서 98년도 이후에는 이인수 씨가 실질적으로 수원대를 운영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드디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아예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정말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 나중에 이게 팟캐스트 올라가니까 기록에도 남으니까 우리 수원대학교 학생, 학부모, 동문 또 수원대를 사랑하는 교수, 교직원 선생님들에게 제가 상처를 드리거나 부당한 비판을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오히려 수원대학교 빨리 정상화돼서 예전처럼 수도권의 중견대학으로 그것보다 더한 우리 고등교육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하길 저는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를 위해서도 이렇게 부정과 비리와 부조를 저지르는 자들을 학교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교수님 계속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이제 대학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이렇게 그 선정이 되면은 예. 결국 학생들에게 이제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부 지원 장학금 지원이나 등록금 대출이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예. 학생들에게 곧바로 이제 그 예. 피해가 되니까 이제 예, 굉장히 맞습니다.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학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 사실 대학 운영을 책임졌던 이제 총장, 그다음에 예. 보직 교수들이 대부분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저기 덕성여대나 뭐 주변에 예. 저 상명여대 이런 대학들이 예. 대학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총장이 책임지고 또 보직 교수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지금 거의 두 번째 그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이게 거의 2014년에 선정 직전에 빠졌다는 건 뭐 유명한 이야기고 예. 정원 감축을 엄청나게 하고 2015년도에도 지금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학교 측에서는 교수 협의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 화살을 지금 교수협회가 이제 수원대 명예를 이제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네. 교육부랑 감사원에서 이미 다 지적되고 확인된 비리들인데 야, 정말 너무 철면피네요. 저는 제가 아무튼간 활동을 하는 한 이인수 이 사람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이런 자가 아직도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대학 총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이 아무리 무너지고 망가져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교수님 제가 좀 흥분 좀 했습니다. 예. 자, 그 외에도 또 심지어는 이인수 총장이 우리 교수협회 교수님들 앞에다 대고 무슨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배은망덕한 놈들 욕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직접 들으셨죠? 그때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예, 예. 난 정말 교수님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어쩌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서 그런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이 쫓겨나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지 진짜 민망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뭐라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한 건가요? 그 법원 판결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쓰레기 말종이라고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인간 쓰레기다 말종이다. 예. 그건 우리가 친한 친구들 심지어는 요즘은 아무리 가불관계가 심해도 그런 말 안 쓰잖아요. 너무 교수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또요.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조직하고서 결국 이제 저희가 파면돼서 계속 우리가 승소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승소를 하고 있어도 지금 복직시켜주지 않고 뭐 계속 끌고 뭐 하여튼 끌라고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결국은 복직시켜주지 않는 이유가 이인수 총장은
교수협의 자체를 이제 우리가 복직을 시켜주면 교수협의를 이제 인정하니까. 그렇죠, 그것 그렇죠. 때문에 이제 우리 그 교수님들을 이제 복직시켜주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교수협의를 만들면서 굉장히 방해 공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감시도 하고 회의도 받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2013년 그러니까 교수협의를 만든 1개월 후에 그 전체 교수협의회 그 전체 교수들에게 반대 서명을 강요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대 서명 강요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당한 슈퍼 갑질을 저질렀다 이렇게 결정도 났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증거를 이제 찾을 수 없다. 그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자기들이 우리 보고 국가인권위에서 그냥 취소하는 거로. 왜냐하면 취소 안 하면은 그냥 없던 걸로 이렇게 되니까 취소하면 아예 이제 아무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근데 저희는 절대 포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서 계속 강하게 그래서 이제 제안을 그러면은 설문조사를 하라. 설문조사를. 그렇게 해갖고서 그래도 양심적인 그 교수님들이 설문조사에 자기들이 그런 그 강요 서명을 받았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있어갖고서. 아직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아직 양심이 살아있고, 연대가 살아있고, 그래서 결국 인권 침해다라는 결정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판결이 국가인권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했고, 이인수 총장에게 향후 이 진정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그리고 이제 직속 관청이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는 향후 이 진정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원대학교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렇게 이제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또 승소하고 그러니까 다 승소해서 부당해고 당한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다음 또 민사소송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으니까 다 그렇죠. 부당해고다. 이인수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한 것도 무혐의, 다 계속 무혐의. 그다음에 교수님들 연구실 폐쇄한 거 학교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도 교수님들이 승소하고 인권위에서도 인권 침해를 했다라고 결정나고 표절 문제 제기한 것도 경기대학교에서 표절을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들 비리 뭐 이런 거 전부 다 소문으로만 떠도는 거 제가 문제 제기했는데 감사원 교육부에서 다 사실에다 확인이 되고. 맞습니다. 정치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사람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법정에 세워서 처벌받는 건 기본이고 수원 시민들 수원대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장 끌어내서 정말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육자로 대학 총장으로 있습니까? 제가 자괴감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 못 쫓아내고 무슨 제가 으라차차하고 있고 뭐 참여연대를 한다고 하는 건지 부끄럽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또 얼마나 한 맺힌 이야기가 많으세요. 또 준비하신 게 더 있으시네요. 사실 지금 소송이 이제 15건 진행이 되잖아요. 쭉 진행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지금 가장 이제 사실 좀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소송 진행하면서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파면을 받았잖아요. 뭐 파면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교원소청위원회에서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을 취소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복직을 시킨 다음에 절차를 갖춰서 이제 뭐 다시 징계하든가 그러는데 우리 수원대학교에서는 그냥 파면된 사람 지금 거기 수원대 재직도 하지 않은 교수들한테 다시 이제 징계를 한 거예요. 파면을. 그래서 지금 그 교원소청이도 다 이겼지만 행정소송이 2개가 나란히 진행돼요. 교원소청이 다 이겼고 두 번 파면시킨 것도 다 그게 이제 사실 수원대에서 수원대만이 일어났던 그런 아마 이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교원소청에서 파면을 취소해라 그랬는데. 절차상 내용상. 네, 그렇죠. 그걸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또 파면 조치를 했다고요? 그 이유가 이제 절차상 그 절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절차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복직시키지 않고 바로 또 파면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결정문이나 법원 결정문이나 교원 소청 심사의 결정 보면 내용적으로도 그렇죠. 내용적으로 불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절차상 그거 문제만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파면을 다시 시킨 거예요. 그 추가 파면은 또 누가 당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네요. 그 4명 파면된 교수가 다시 두 번 파면 당한 그거 거죠. 그럼 다시 교원심 우리 소청심 또 했어요. 예. 그게 언제적 일이죠, 교수님? 그 작년 8월 달에 파면해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교원소청에서 또 이겼죠. 예. 그래서 지금 나란하게 나중에 파면한 건 지금 행정소송 1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먼저 한 거는 행정 2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죠. 예, 그리고 국회에서 그래서 이인수 총장을 야당 교문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했었잖아요. 2013년, 2014년 거의 다. 근데 막판에 국정감사 증인에서도 빠졌죠. 이인수 총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사람을 국회가 못 부른다는 게 말이 되나? 심지어 상지대 김문기도 증인 채택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이인수가 힘이 세길래 도대체 이런 장난질이 벌어지는 건가요? 2013년도 국정감사 증인은 추정 60분에서 봤지만은 결국 거기서 김무성 의원이 사실 상당히 그렇죠. 추정 60분 보도하면 당신은 대표가 아니었는 김무성 의원이 여야 간사랑 교문위원장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왜 증인을 채택하려고 하냐 부당 빼달라 뭐 이렇게 했다고 추정 60분 보도에 나와서 저희는 보도 내용만 그냥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는 다 뭐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그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 의원이 이제 아마 반대를 해갖고서 결국은 이제 또 취소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그 교문이 증인 명단에 1차, 2차에 다 들어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이 김하경 의원이거든요. 김하경 의원. 이번에 그 새누리당 파동 때 그 누구죠? 그 김태호 최고위원한테 뭐라고 욕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교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분이 힘을 써서 빠졌다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문기도 증인 채택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뭐 이병기도 다 증인 채택으로 되고 오는데 이 사람은 힘이 더 센 거네요. 하여튼 그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인수 총장은 로비의 천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물어서도 연락이 올 정도니까. 그렇습니까? 뭐 오죽한 거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부당하게 로비한 내용이라도 다 모아갖고 제가 또, 예를 들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책값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로비 전화하고 다닌다. 이런 부분 모아서 제가 한번 또 폭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지금이라도 정말 회개해야 될 텐데, 이제 교수님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결국은 검찰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는데 기소도 안 하고 있고 근데 권력이 눈치를 보기 때문일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잖아요. 결국 국민들이 그런데 들고 일어나면 기소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작한 것은 이제 수원대의 이제 정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수회비를 조직하고 학교의 문제점을 이제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이 있는 한 수원대학교의 정상화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인수 총장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부정 비리에 연루가 돼 있고 부실하게 이제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수원대 구성원들이 이제 바라는 훌륭한 총장을 빨리 모셔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인수 총장이 계속해서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 수원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연거포 이렇게 지정되면 퇴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수원대학교 같은 그런 문제 있는 대학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모두 좀 수원대를 좀 맞습니다, 교수님. 교육부에서 임시사 파견하고 검찰이 구속 원본하면 벌써 정산될 텐데 사실상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 정권 차원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국력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수원대 해직 교수님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의 이 투쟁을 적극 도와주십시오. 오늘 금요일 9시에 옮겨서 처음으로 방송한 으라차차 계속해서 응원 댓글 다 남겨주시죠. 제가 다 따로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